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판매 데이터 리포트,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1분기 한국 출판 시장의 최신 동향이죠. 맞아요. 특히 요즘 뜨거운 아동 도서 분야, 또 해외 사례로 영국 데이터 시스템 이야기도 좀 있고요. 당신이 이 자료에서 딱 주목해야 할 핵심, 그걸 저희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흥미로운 지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1분기 전체 시장부터 좀 보죠. 판매량이 약 2,914만 부, 매출액은 4,830억 원 정도네요. 네, 근데 이게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4년 4분기랑 비교하면요. 아, 그쵸. 비교해보면 어때요? 팔린 책 종류, 그 종수는 3.2% 정도 살짝 줄었는데 오히려 판매 부수랑 매출액은 각각 2.6, 3.5% 늘었어요. 오, 종류는 줄었는데 판매량이랑 매출은 늘었다. 이건 좀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 책값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나 아니면 소위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판매가 더 집중됐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특히 3월 매출이 전월 대비 28.9%나 급증했던데 이건 아무래도 신학기 영향이 크겠죠. 그렇죠. 신학기 수요랑 또 해외 수상효과 같은 게 좀 맞물린 결과로 보여요. 아, 해외 수상이라면 혹시 작년 노벨상? 네, 맞아요. 작년 하반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효과가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 효과가 최고조였던 2024년 4분기랑 비교하면 소설 분야 매출 자체는 한 52% 정도 줄긴 했어요. 아, 절반으로 줄었군요. 피크는 지났다는 거네요? 네, 피크는 지났지만 그 파급력은 여전하다고 봐야죠. 작년 전체 실적을 보면 문학동네 같은 경우는 매출 43.8%에 영업이익이 297%나 늘었고 창비도 매출 67%, 영업이익 388% 증가했어요. 와, 영업이익 증가폭이 엄청나네요. 네,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도 영업이익 105% 늘었고 교보문고도 적자폭을 크게 줄였고요. 이런 큰 이벤트의 영향이 시장 전반에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의외의 분야 성장도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아요. 기술공학 분야가 63.8%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스포츠도 40.7%, 법 분야도 41.2% 늘었어요. 와, 기술공학이 저렇게 높다고요? 법 분야도 상당히 늘었네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법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치나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법률 용어 같은 게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고 아, 뉴스 같은 데서 자주 접하게 되니까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도서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시대상이 좀 반영된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1분기랑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랑 비교하면요. 판매 종수는 1.8% 줄었는데 매출액은 3.6% 증가했어요. 아, 또 비슷한 패턴이네요. 종류는 줄고 매출은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판매되는 책의 종류는 줄어드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 이 점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되면 시장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우려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아동도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습 분야. 이게 20개 주제 분야 중에서 정말 강세더라고요. 3월에는 전체 판매액의 13.5%를 차지해서 지난 1년 중 최고 비중을 기록했고요. 네, 1분기 전체 매출액도 1,661억 원. 직전 분기 대비 무려 26.7%나 상승했어요. 엄청난 성장세죠? 와, 26% 이상 급증이라니 뭐가 이렇게 이끄는 걸까요? 뭐니 해도 K그림책의 약진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 동력이에요. 아, K그림책 요즘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볼로냐 라가치상 같은 국제적인 상들 있잖아요. 이런 수상 소식이 나오면 거의 판매로 바로 직결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예를 들면요? 이번 2025년에 볼로냐 라가치상 코믹스 유아 부문 대상을 받은 빨간 사과가 먹고 싶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1월만 해도 판매 순위가 2284위였거든요. 그런데 수상 소식 나오고 3월에는 12위까지 그냥 수직 상승했어요. 2284위에서 12위요? 와, 이거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황선미, 이수지, 백희나 작가님처럼 이미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분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K그림책 작가들 이름이 이제 꽤 알려졌죠. 그러다 보니 해외 출판 관계자들도 엄청 관심을 보여요. 실제로 저희 K북, 한국 도서 중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냐 물어보면 아동 그림책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65.3%로 압도적으로 높아요. 와, 3분의 2 가까이가 그림책에 관심을 보이는군요.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5명. 이 숫자가 참 네, 이게 결국은 잠재 독자, 그러니까 미래의 어린이 독자 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이게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아동 분야 신간 발행 종수가 전년 대비 9.3% 줄었고요. 발행 부수는 무려 18.2%나 감소했어요. 헉, 부수가 18% 넘게 줄었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네, 책을 낼 종수도 줄고 찍어내는 부수도 줄고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죠. 게다가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네.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성공한 유명 작가들 위주로 출판이 좀 쏠리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작품의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성공 사례에 집중하다 보면 새로운 시도나 다량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참, 빛과 그림자가 정말 뚜렷하군요. 맞습니다. 이런 시정 분석이 가능한 건 결국은 데이터 시스템 덕분일 텐데요. 보고서에서 영국의 닐슨북 데이터를 비교 사례로 들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시스템인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닐슨북 데이터는 역사가 아주 오래됐어요. 1858년에 출판물 목록 제공하는 걸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탄생에도 기여를 한 말하자면 출판 데이터 시스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죠. 와, 160년이 넘었군요. 정말 원조네요. 핵심 서비스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도서 발견을 돕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책 제목, 저자, 출판사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주제 분류, 키워드, 표지 이미지, 본문 미리 보기까지 아주 상세한 서지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거죠. 메타데이터라면 그냥 책 정보 아닌가요? 그냥 정보가 아니라 양질의 메타데이터가 중요해요. 닐슨 분석에 따르면 양질의 메타데이터를 갖춘 책이 그렇지 않은 책보다 평균 판매량이 2배 높다고 해요. 2배요? 와, 그렇게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서점, 도서관이 책을 더 쉽게 찾고 정보를 얻고 결국 구매나 대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인 거죠. 그 외에도 서점 판매 데이터, 우리가 흔히 POS 데이터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북스캔 서비스나 소비자 행동 분석, 디지털 홍보 도구 같은 것도 제공하고요. 메타데이터의 질이 판매량을 2배나 늘릴 수 있다니 정보 관료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출판 유통 전산망, 이것도 닐슨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의 출판 유통 전산망도 닐슨북 데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나요? 일단 ISBN이나 오닉스 같은 국제 표준을 적용해서 메타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걸 서점 같은 유통사에 전송해주고요. 그럼 서점들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주요 온 오프라인 서점들과 연계해서 판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집계해요. POS 데이터죠. 이걸 바탕으로 분석 리포트도 제공하고요. 판매 데이터 분석까지. 그럼 출판사들이 이걸 보고 전략을 세울 수 있겠네요. 네, 매우 유용하죠. 심지어 도서관 정보 나루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전국 도서관의 대출 데이터까지 제공해요. 어떤 책이 많이 읽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와, 판매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출 데이터까지. 정말 통합적이네요. 네, 그래서 출판사, 서점, 도서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말 그대로 출판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닐슨이나 우리 시스템이나 결국 목표는 같아요. 책의 발견 가능성을 높여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 시스템의 핵심은 데이터를 통해 더 많은 책이 독자를 만나게 돕는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출판 시장은 작년 노벨상 효과가 아직 좀 남아있고 또 기술이나 법 같은 특정 분야가 선전하면서 소폭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판매되는 책의 종류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빛나는 분야는 단연 아동도서, 특히 K 그림책이었죠. 국제적인 성공이 판매로 이어지는 걸 확인했지만 동시에 저출산이라는 아주 큰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같은 데이터 시스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늘 그렇듯이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K그림책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기대도 큰데 정작 우리 국내 시장은 저출산 때문에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거. 네, 정말 그렇죠. 안에서는 힘든데 밖에서는 잘 나가는 상황. 그래서 한 출판사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시장이 좁다면 세계 독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세계 독자를 찾아 나선다. 네, 과연 이것이 K그림책 분야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 시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위기를 글로벌 기회로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당신의 지식 여정에 유용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